연세 드신 노인 한 분이 매일 거액을 쓰고 계십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인천 미래포구에서 25년째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민호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때 묻은 낡은 운동화. 68세 할아버지가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나타나 연어 15kg를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하루 180만 원, 한 달이면 무려 5,400만 원. 더 기묘한 건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빳빳한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연명하시던 분인데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 고작 30만 원.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180만 원씩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산물 상인은 그 이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인천 미래포구 새벽 5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이곳은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수산물 시장입니다. 정민호 42세 바다의 선물 수산물 가게 주인. 아버지가 40년 전 시작한 이 가게를 물려받아 25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아내 수진이 따뜻한 누룽지를 내밀었습니다. 응. 요즘 아침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 민호는 누룽지를 후루룩 마시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소음, 상인들의 호객 소리, 생선 경매 소리, 트럭 엔진 소리. 민호는 이 모든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25년간 매일 들어온 소리들이었으니까요. 민호야, 오늘 광어 좋은 거 들어왔어. 옆 가게 주인 성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좀 볼게. 민호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조에 물을 갈고 얼음을 채우고 생선을 진열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광어 3kg 포장해 주세요. 고등어 한 손 얼마예요? 오늘 전복은 싱싱해요? 민호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50분. 민호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곧 오시겠네. 정확히 오전 10시.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이광수, 68세. 회색빛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파란색 작업복.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발끝이 뚫려 있었고 회색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하고는 곧바로 냉장 수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연어 있나요? 작고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노르웨이산 좋은 거 들어왔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15kg 주세요. 할아버지의 주문. 처음 이 주문을 들었을 때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어 15kg, 키로당 12만 원. 총 180만 원. 개인이 한 번에 주문하는 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15kg 맞으시죠? 혹시 대가족 행사라도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5kg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 36장. 정확히 180만 원. 민호는 돈을 받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손톱 밑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육체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액을? 할아버지, 이거 포장하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할아버지는 가게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거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직원 2명을 불러 연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연어를 깨끗이 손질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칼질을 하면서도 민호는 자꾸 할아버지를 훔쳐봤습니다. 40분 동안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됐습니다. 민호가 포장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3개에 나눠 담은 연어.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무거우실 텐데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손수레 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와 직원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봤더니 가게 앞 전봇대에 녹슨 손수레가 묶여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바로 그런 손수레였습니다. 손잡이는 헌천으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가 박스를 손수레에 조심스럽게 실어주는 동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15kg를요? 민호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18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직원 수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25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닐까요?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수연의 말에 민호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할아버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녁도 안 드시고. 아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거든.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찢어진 옷에 뚫린 신발을 신은 할아버지가 180만 원어치 연어를 현금으로 샀다고? 응. 그것도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 같은 새 돈으로.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민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일 할아버지가 정말로 또 오신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2024년 1월 16일 목요일, 민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다시 올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민호는 시계를 보며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수연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장님, 진짜 오실까요? 글쎄, 한번 봐야지 뭐. 정확히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똑같은 파란 작업복, 똑같은 뚫린 운동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연어 15kg 주세요. 그리고 참치도 5kg 추가해 주세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참치 5kg, 키로당 15만 원. 75만 원 추가. 총 255만 원. 할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 51장을 한 장씩 세는 할아버지의 손.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 많은 회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아버지가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올까? 매일 255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무려 7,650만 원인데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분 후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민호가 밖으로 나가보니 손수레에 이미 큰 박스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뭔가 사오신 거예요? 네. 고기랑 과일이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스에는 한우마을과 과일 천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기와 과일까지? 민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셋째 날, 1월 17일 금요일,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1분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연어 15kg, 참치 5kg, 255만 원. 3일간 할아버지가 쓴 돈만 690만 원.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금액. 일주일간 1,785만 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할아버지 가신 후에 내가 잠깐 따라가 볼게. 가게 좀 봐줘. 네, 따라가신다고요? 응.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날 오전 10시, 할아버지가 또 왔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떠나자 민호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손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시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민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어느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습니다.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레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습니다.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지? 할아버지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255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거지?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거지?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그런데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시지?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수연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판잣집에? 수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 하더라고.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회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내일 한우마을 사장님한테 가봐야겠어. 거기서도 매일 사신다고 했잖아.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한우마을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병국은 민호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민호 씨, 혹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 할아버지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 한우 12kg씩 사가시는데 144만 원을 현금으로 내시더라고. 민호와 병국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가 봤어. 진짜? 어디 사셔? 달동네 판잣집인데 거기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더라고. 거기다 음식을 다 넣으시던데. 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 할아버지 정체가 뭘까? 2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병국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 볼까? 할아버지가 과일도 사신다고 했잖아. 그래, 가보자. 2사람은 과일 천국을 찾아갔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영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매일 과일 50만 원어치씩 사가세요. 딸기, 수박, 포도. 제철 과일을 다 사가시더라고요. 민호와 병국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어와 참치 255만 원, 한우 144만 원, 과일 50만 원, 하루 총 449만 원. 한 달이면 1억 3,470만 원. 이건 장난이 아닌데.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국이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야.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만약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결국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오늘 경찰서에 가볼게. 그날 오후 민호는 미래포구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루에 449만 원씩, 한 달이면 1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것도 현금으로요. 빳빳한 새 돈으로만 지불하세요. 확실히 수상하긴 하네요. 준호는 상관에게 보고했고 곧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의 가게로 2명의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정민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호는 형사들에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오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며칠 후 오전 10시 할아버지가 또 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40분 후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2명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최근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혹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도 민호도 수연도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관해 주시겠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차에 탑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할아버지는 형사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직업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직입니다. 무직이신데 어떻게 하루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실 수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5개월 전에 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나요? 유산입니다. 유산이요? 네.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형사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얼마를 물려받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60억입니다. 형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60억이요? 네. 그런 큰 돈을 물려받으셨는데 왜 그런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익숙해서요. 평생 이런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요.
그럼 그 많은 돈으로 매일 음식을 사시는 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드디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요. 매일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노숙자 보호소요? 네. 인천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보호소입니다. 거기에 100명 정도 계시는데 제가 매일 음식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때문입니다. 손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 지은이 있었습니다. 20살이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3년 전,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첫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그날이 월급 받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연어회 사갈게요. 기다리세요. 라고요. 형사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지은이가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횟집에서 연어회를 사들고 집으로 오다가 화재 현장을 지나가게 됐대요.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건물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지은이가 그걸 듣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구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지은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대요. 아직 사람이 더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조사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는 그렇게 갔습니다. 20살에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지은이가 사온 연어회가 있었어요. 횟집 봉투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형사들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드시라고 첫 월급으로 샀어요 라는 메모가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메모지.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첫 월급으로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형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연어회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 생각만 나서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지은이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온 연어회 드세요라고. 그러다 5개월 전에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60억이라는 큰 돈을.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지은이가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릴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라고. 그래서 매일 연어회랑 고기랑 과일을 사서 노숙자 보호소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는 보호소에서 설치해줬어요. 매일 오후 3시에 와서 가져가시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연어회. 결국 할아버지한테 못 사드리고 갔잖아요. 할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은이 대신 다른 분들한테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원했던 일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었습니다. 형사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선임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일 마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지은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췌장암 말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곧 지은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경찰서 로비. 민호와 병국, 그리고 영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형사 2명이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는 민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을 샀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사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형사는 민호, 병국, 영희를 따로 불러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20살 손녀 지은이, 첫 아르바이트비로 산 연어회,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 돌아가신 손녀, 60억 유산, 그리고 손녀의 꿈을 대신 이루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국과 영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요. 할아버지는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병국과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미래포구 시장 상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장 통장님을 비롯해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60억 유산, 20살 손녀 지은이, 첫 아르바이트비로 산 연어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손녀, 그리고 손녀의 꿈을 대신 이루려는 할아버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범죄자처럼 의심했다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도와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통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우리가 그동안 할아버지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지.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그날 밤 상인들은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가게 문을 열자 이미 병국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형, 나도 정육점에서 고기 일부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정말? 응.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료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려고. 민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는 연어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오전 10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원가로 드릴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장사를 하셔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아버지의 손수레에 실렸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꿈을 이어가는 할아버지.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희망의 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연어회를 처음 먹어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네. 어제는 한 아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는 지은이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구나. 지은이가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포구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췌장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보호소에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죽고 나서도 이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은이의 나눔 냉장고처럼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내 꿈을 조금은 이뤘지? 할아버지 잘했지?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인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국, 영희, 성운,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그토록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 2주 후 2024년 4월 20일 새벽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지은이를 만난 것처럼. 이광수 할아버지의 장례식. 상주가 없어서 미래포구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보호소 사람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살 지은이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 할아버지, 그리고 지은아. 이제는 함께 계시겠네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지은이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이광수, 손녀의 꿈을 이룬 할아버지. 이지은, 세상을 밝힌 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나눔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포구 시장은 변했습니다. 지은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민호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던 시간. 이제는 오시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보호소에 전달할 음식 준비됐어요. 수연이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상인들이 조금씩 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 고마워, 수연아. 내가 오후에 전달하러 갈게. 민호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처럼 매일 수백만 원어치를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조금씩 모으면 그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민호는 할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구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나눕니다. 미래포구 시장 상인 1동.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호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와 국화꽃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지은이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연어회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지은아, 너도 있지?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저희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민호.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 민호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오시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지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2025년 봄, 미래포구 시장은 나눔시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5대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기부가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나눔시장 대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늘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광수 할아버지와 지은이가 시작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 뜻을 이어갈 뿐이에요. 노숙자 보호소 희망의 집은 이제 지은이 희망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눔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사람의 마음이 10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2024년 겨울 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찢어진 옷에 뚫린 신발을 신은 68세 할아버지. 하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초라해 보인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이상해 보인다고. 하지만 정민호 사장이 깨달았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20살 지은이는 첫 아르바이트비로 할아버지께 연어회를 사드리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미래포구 시장 상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나눔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곁에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은이처럼, 할아버지처럼, 미래포구 상인들처럼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